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네. 뭐라고요 이거 제대로 시작한 지 이제 2주차인데 네. 지난주에 인기가 이게 질문이 좋아서 그런 건지 대답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대표님이 평소에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너무 여러 개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 생각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단연코 가장 중요했던 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은 엔비디아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엔비디아가 꼭 올라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상황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꼭 올라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는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베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 주식이 변동성이 클 때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런 분들은 좀 조정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베팅을 많이 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주가가 안 빠질 것 같은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이 각도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각도로 이제 각도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각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감이 나와서 주가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뭐 예상치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제 생각에는 컴퓨팅이라는 것, 즉 엔비디아가 AI 시대로 가는데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월간 하신도 이번 주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얘기해 주셨던 아주 중요한 코멘트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우리가 AI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AI를 학습시키는 거지. 데이터 센터든 어디든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을 계속 시켜가지고 야 계산 한 번 더 해봐. 아니야 한 1조 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계산 계속 시키면 결과가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그때 우리가 이런 비유를 했었잖아. 문제집을 한 권 풀면은 점수가 올라가. 근데 2권 풀어도 점수가 올라가. 근데 3권 풀어도 또 올라가. 그럼 계속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보면 수학 문제 할 때 모구 막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집 많이 풀었어요? 네, 저 많이 풀었죠. 그래요? 저는 진짜 거의 다 풀었거든. 뭐 문제집을 막 10권씩 풀고 그랬어. 나 중학교 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10권 이상 풀면 사실 10권 푸나 11권 푸나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영수 대표님 얘기해 준 것도 데이터를 학습할 데이터가 이제 다 떨어져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컴퓨팅만 하면 결과가 더 잘 나오니까 계속 더 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하는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죠. 앞으로도 계속 더 중요할 거야. 근데 그 너무너무 중요한 정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오히려 더 부족해?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애들 누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부족한 애들이 가치가 높잖아.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근처까지도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 좀 빠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팔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왔다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주식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이게 너무 좀 뭔가 네. 모구도 맨날 이제 그 라이터 쓰고 국내 주식 얘기하면서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잖아. 국내 주식은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지냐 어떡해. 그러니까요.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내 주식 시장도 이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억울해. 아니 실적도 잘 나오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주가는 말이 안 돼. 이럴 때 보면은 좀 주가가 항상 한 번 더 빠지더라고. 그래 놓고 짜증나.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또 팔면 또 올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데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이 딱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하이닉스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서 뭐 오를 때는 그만큼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중이 너무 많다면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될 때는 또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비중을 좀 조정을 한다면
다른 섹터 살만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오늘 제가 이제 양복을 진짜 오랜만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옛날에 어떻게 이거 양복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다행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바지가 맞더라고. 이게 진짜 바지가 안 맞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양복 입고 아침에는 한경에서 방송국 갔다 오고, 오늘 CGS라는 곳에서 포럼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모구랑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두 가지였잖아. 첫 번째, 거기도 똑같아. 저도 늘 얘기하는 거. 경기 침체 와 안 와? 그 다음에 AI 계속 투자 돼 안 돼? 이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와 안 와? AI 계속 투자돼 안 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AI 투자가 슬로우한 것처럼 보여지는 기간이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각도로 계속 가?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가 좀 맞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요,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로만 가 있다가 다른 주식도 좀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넌 AI 주식들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올랐는데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건가? 아니거든? 근데 왜 올랐냐 생각해보면, 반도체가 빠지면 그래도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 가지? 그냥 2차 전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꼭 따라해야 되냐? 이 고민이 드는 거죠. 뭐 AI 그래 좀 줄여? 근데 그럼 다른 거 뭔데? 뭐 조선이야? 뭐야?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뭐 잘 모르겠는데 막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쥐어 터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지만, 한 가지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건 좀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달러가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너무 비싸요 지금. 그리고 달러가 올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가 이제 뭐 1,300원 수준에서 1,400원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과정에서 수출주가 한 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2분기가 아니고 3분기 수출에는 이 환율이 반영이 되면 실적이 좀 별로겠지. 근데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면, 그래서 너무 실적이 좋은데 과도하게 빠졌다면, 저는 수출주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선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일부 뭐 삼양식품 같은 뭐 음식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수출을 하는데 좋았는데 최근에 환율 때문에 두드러 맞은 애들 중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것들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얘기하실 때도 막 반도체가 엄청 빠졌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졌어 맞아. 하면서 그 이유 중에 이 와중에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애들이 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운맛 텔레그램 채널이라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2주 신고가, 사실은 지금 컨텐츠 입장에서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조회수를 늘릴까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오릅니다 빠집니다 이건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올라요 빠져요는 컨텐츠의 소비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질문은,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용히 52주 신고가 가는 애들 뭐야?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JP 모건 52주 신고가 당당히 쓰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코카콜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3M이라고 해서 이거 못 들어봤는데?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스카치테이프 그 회사예요. 포스트잇 뭐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고? 좀 의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JP모건처럼 1등 회사예요. 1등 회사.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1등 회사들은 가격을 정가하든 비용을 절감하든 뭐든 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상했잖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애들은 간다는 거지. 그리고 3M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애거든요. 구조조정을 끝내놓으니까 비용 구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사라가 아니고 AI 말고 다른 주식들 중에서도 지금 기회들이 확인이 되니, 꼭 AI에만 올인해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상황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너 왜 맨날 AI 하다가 이제 AI 끝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AI 버블 온다라고는 쪽이에요. 근데 저는 그 AI 버블을 온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한 번도 AI 버블 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슈퍼 패스 이건 했지만 AI 버블 옵니다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AI 버블 온다고 생각하고 AI 버블이 안 오면 안 되는 포지션을 놓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가서 안 돼. 얘는 뭐 골프를 치든 야구 스윙을 하든 힘을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스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버블이 올 거야. 그래서 난 모든 재산 AI에다가 베팅했어. 이러면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근데 AI 버블이 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AI 버블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면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딴 데로 지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가보니까 별거 없어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가보니까 뭐 별거 없어 뭐 올랐는데 뭐 그들도 어차피 주가가 오르면 다시 또 밸류에이션 비싸질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지금 30배인데 JP 모건은 아직 12배예요. 이게 좀 더 올라서 이제 15배, 16배 됐어. 근데 엔비디아가 좀 내려왔어. 이게 비슷할 건가? 네가 이 정도냐? 네가 이런 생각하면서 엔비디아가 또 다시 가는 국면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때 그 AI가 또 한 번 가게 만드는 이때는 그냥 AI가 실적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버블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은 그 과정에서 이제 연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연료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MMF에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 때 항상 미국의 개인들이 후행적으로 와 나도 주식 사야 되겠다. 옆에 있는 애 주식 돈 벌었다는데 나도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주식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2, 3년 동안 최근에 미국 주식 올랐잖아. 근데 미국의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지 않았대. 왜 그런 거 하는 거 봤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쟤 돈 벌었어? 오케이. 근데 나 MMF에 너도 5% 이 금리를 줘. 뭐하러 가? 이런 거죠. 그래서 MMF에 오늘 체크해 보니까 6.6조 달러의 현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론가 나갈 텐데 그것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채권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안 오는 거고요. AI 버블이. 그러다가 그냥 주가가 하다가 그냥 애플이 오르든 뭐든 막 올라요. 그래서 막 안 되겠다 나도 사야지 그러면서 왜냐면 금리를 낮추잖아. 이제 5.5% 안 주거든. 그럼 5.5% 받아서 해피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 그럼 나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할 거고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상황에서면 아니 뭐 JP 모건 사겠어? 잘 모르는 거? 아니겠지 그냥 엔비디아 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AI 버블은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가 AI 버블 절대 만들지 않아요. 버블은 항상 개인 투자자를 만드는데 개인이 어떻게 만드냐? MMF에 돈이 6조가 있다니까요.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도 세미나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요로 이야기를 했죠. 중국. 와, 근데 이게 중국에서 오신 분이, 홍콩에서 오신 분이 세미나를 1시간 했는데 조금 이게 저는 좀 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1시간 내내 안 좋다는 얘기만 하니까. 맞아요. 답이 없다는 얘기만 1시간 내내 하던데? 네. 이거요. 이래서 답이 없고요. 이래서 이것도 답이 없어요. 이것도 진짜 답이 없나 봐. 어떡해. 그니까요. 소비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부동산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부양책을 써도 안 되고 뭐 재정정책 써 진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부에서 PBOC에서 야 부동산 니네들 야 필요하면 나한테 빌려서 사러 가라. 아무도 안 빌려간대잖아. 그 빌려가봐야 어차피 그냥 내가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 같은 심정이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진정이 안 되고 바닥을 못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아니 정부가 사달라고 했는데 저기 뭐야 계속 빠지네? 믿을 수가 없다 쟤네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도도 낮아져서 중국 진짜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자산을 보니까 중국하고 상관이 없는 애들일수록 좋았다. 중국하고 관계가 없는 애들일수록. 그래서 미국, 뭐 일본, 인도 이런 애들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 보면서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중국에 이제 당분간 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런 고민할 수 있죠. 혹시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럼 중국이 좋으면 얘네들이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진짜 안 좋은데
혹시 좋아질 건덕지 없어? 근데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찾아봐도 건덕지가 안 보여서 일단은 중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왔던 얘기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소비도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사치품도 굉장히 안 좋고 상하이 같은 하이티어 되게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의 소비도 굉장히 별로다. 그러니까 중국 내 전체적인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상하이 지역에서도 안 좋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네. 사는 동네에서도. 근데 심지어 여기서 이제 돈을 써줘야 될 막 지방 정부들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막 벨트를 쪼여매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액수 수출 양 자체는 되게 많지만 수출액으로 보면 또 상황이 다르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치는 장벽을 중국은 굉장히 그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잔뜩 쪼는 느낌이죠. 네.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이 중국몽 그래서 이제 중국 1등 갈 거야. 네. 전혀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너무 그냥 겸손해진 거죠. 네, 겸손해졌는데 시진핑이 요새 뉴스에 나오지도 않잖아. 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어. 뭐 어디 나가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좀 약간 말라 죽는 느낌? 뭐 이런 네.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근양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거잖아. 아니 금리가 낮으니까 정부가 돈이라도 써가지고 돈 좀 풀어라. 재정정책이라도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늦은 것 같다 늦은 이렇게도 것- 얘기하시고 늦은 것 같다는 건 네, 늦은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그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격이 엄청 싸요. 근데 싸다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쥐어짜서 만드는 게 이제 자사주 배당 이런 거 더 많이 할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주식 중국에서도 우리 자사주 밸류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조적인 웃음을 짓는 그 홍콩 애널리스트 그러니까요. 분의 표정을 보면서 약간 그 뒤에 아련하게 좀 코스피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네. 우리나라도 뭔가 좀 사줘요. 그러면 우리 수출해요. 막 이런 애들은 좀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래? 이번 주에 유한양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해외 쪽으로 이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면 외국인은 환호를 하는데 그 외에 있는 회사들은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하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에게 뭔가 우호적인 그런 거 만들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가 있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라구요를 통해서 효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당장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 이건 이제 속보를 통해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의 확인이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긴 좀 어려워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모라구요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실업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실업률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일들도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이번 주는 실업률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실업률 대비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실업률 지표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실업률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좀 시장이 좀 긴장할 것 같다. 왜냐하면 4.3%인데 혹시 더 나오면 이거 경기 진짜 머리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주가는 전고점까지 왔으니 실업률을 보기 전에 실업률 보지 말고 그냥 주가 가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중을 좀 일부 줄여놨다가 실업률이 잘 나올 가능성에 베팅해서 좀 그때 좀 주식 사는 게 어떠냐, 이제 일종의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실업률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 실업률 나오기 전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살 것인가, 요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잘 나오면 산다, 나오기 전에 산다, 어떤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오기 전에 산다. 나오기 전에 산다. 그래야 이게 잘 나왔을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해? 그쵸. 그러면은 베팅 실패. 배팅 실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험이 있는 거지. 그쵸. 실업률이 나오기 전에 살 것인가, 나오고 나서 확인하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좀 이제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이제 실업률이 제 생각에 4.2%만 나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낮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주 우리 한번 얘기해보면 그 다음 주에는 제일 중요한 게 대선 토론이 이제 시작이 네. 돼요. 해리스랑 트럼프가 이제 붙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선의 양상은 사실은 해리스가 너무 좋아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죠. 이게 사실 부자 아빠 만난 거랑 비슷하게 바이든이 스스로 몸이 아파서 막 힘들어가지고 물려준 거잖아. 그쵸. 게다가 그냥 힘없는 모습, 그리고 이제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 동정표까지 얻어가지고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안 돼, 트럼프는 안 돼 하면서 해리스한테 진짜 돈을 얼마나 많이 줬어.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지지와 너무 많은 후원금을 받은 상태다. 근데 이러면 이제부터 해리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장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특히 이번 주 나온 거 보니까 해리스가 뭐 미실현 손실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겠다, 이거 진짜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해리스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랑 같이 또 찍기로 했는데 해리스에 대해서 이제 다 다음 주에는 알게 될 것 같아서 그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개인적으로는 해리스에 대해서 좀 실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해리슨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지지를 받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럼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트럼프 수혜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 땡겼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서두에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팅의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럼 데이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그냥 AI를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 온 디바이스 AI든 어떤 식으로든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과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동하는 과정인데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애플이고요. 애플의 주가가 벌써 또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총 3.4조인데 3.4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그 GDP가 1.6조 달러인데 벌써 2배가 넘었네. 애플이. 근데 이거 넘어가면 이제는 또 이제 신고가가 3.5, 3.6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3.6인데 10% 오르잖아? 그럼 이제 4조 달러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전 세계 뭐 주식시장 1등 그러면 4조 달러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얘기했던 MMF에다 넣어놨던 사람들이 야, 금리도 낮게 준다고? 그러면서 야, 애플이나 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라고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더 쉬웠던 것 같고 아마 들으시는 분도 도움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속보나 뭐 그냥효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효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